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STD 검사와 성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변이 불편하거나 가렵거나 냉이 많을 때 병원에 가면 반드시 하는 검사가 STD 검사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뭔가 소변이나 냉에 변화가 왔다. 그로 인해서 아랫배가 좀 뻐근하고 소변이 볼 때 찌릿찌릿하고 뭔가 불편하다. 그럴 때 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한 다음에 결과를 말을 할 때 이게 성병인지 아닌지 결과를 듣게 되고 파트너와 같이 치료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듣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에 어떤 여성분이 와서 균 검사를 했는데 STD 검사를 하게 됐죠. 유레아 플라즈마와 가드넬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검사는 저희 병원에서 하고 치료는 멀리서 하게 됐는데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설명하는 의사가 성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성분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따졌죠. 그 전에도 남편이 외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남성분이 비뇨기과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풍지박산이 났겠죠. 그래서 이 검사를 했을 때 그 해석에 대해서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두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거나 헤어지거나 이혼하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고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걸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 검사를 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자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STD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STD 균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균이 가장 흔하게 12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병인가요? 저희 남편이 외도를 한 건가요? 저희 부인이 바람을 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STD란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STD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흔한 균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STD 검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균을 알게 되고 그 균에 대한 병을 알게 됩니다. 여자들은 베지널 스왑이라고 해서 질에서 채취를 하고 남성은 아침 첫 소변이나 전립선 마사지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주로 하부 요로 생식기나 성맥의 감염 원인균이 보통 12가지가 동시에 검출이 되는데 그래서 멀티플렉스 PCR이라고 하는데 그 균을 증폭시켜서 PCR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검사한다 그래서 STD 멀티플렉스 PCR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로 트리코모나스,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나이세리아 고노리아,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가드넬라 베지날리스, 캔디다 알비칸스, 트레포네마 팔리둠,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1 타입 1,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타입 2,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이렇게 12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있죠. 트리코모나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클라미디아, 나이세리아 고노리아, 트레포네마 팔리둠, 헤르페스 HSV2 이게 주로 성병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균은 성관계에서 감염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성병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보통 냄새가 나는 균이고 이거는 방광염, 골반염, 요도염, 전립선염을 일으킬 수 있고 클라미디아 굉장히 흔한 균이고요. 이거는 불임이나 부고환염, 그다음에 골반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이게 인질, 고노리아가 인질이고 이게 매도, 이게 HSV2라고 해서 우리 외흉부에 생기는 포진입니다. 한때 이것 때문에 그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약사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건 근데 HSV2는 입주에 생기는 게 타입 1이거든요. 이게 구강성교를 통해서 타입 2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피곤할 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꼭 성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한번 생기면 성관계에서 감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을 경우 반드시 그때 당시 성관계를 좀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집이 있거나 궤양이 있을 때 성관계를 피하는 게 좋지 그렇지 않으면 감염될 수 있고 이게 평생 감염되기 때문에 불치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은 면역 기능이 떨어질 때마다 생길 수 있죠.
만약에 한 명의 파트너가 감염이 됐을 경우 다른 파트너에게 감염된 율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HIV, 에이즈죠. 에이즈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 한 번 섹스를 했을 때 0.08에서 0.19%, 그리고 남성에게는 0.05에서 0.1%. 남성이 조금 더 감염되기가 쉽죠. 또 휴먼 파피로마 바이러스일 경우 여성은 3.5%, 남성은 4%. 마이코플라즈마는 각각에 대해서 20.6에서 66.7%. 헤르페스 HSV2는 여성이 1000번 성관계를 했을 때 8.9배 남자보다 더 많이 생기고 남자는 1.5배. 그리고 클라미디아는 한 번 성관계를 했을 때 4.5%. 그리고 임질 고노리아는 성관계를 했을 때 여자에게 60에서 90%, 남자에게 20%. 굉장히 임질은 생기기가 쉽죠. 그 다음에 시필리스 매독은 성관계 한 번 할 때 51에서 64%. 이렇게 성관계를 할 때 만약에 콘돔이나 이런 핌 내지는 그 배리어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성병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STD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균은 파트너와 같이 치료해야 되고 어떤 균은 파트너와 같이 치료하지 않아도 될까요? 반드시 같이 치료해야 되는 균은 클라미디아, 그다음에 트리코모나스. 근데 트리코모나스는 혼자 사는 여성에게도 꽤 생깁니다. 파트너가 없을 때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같이 치료해야 되는데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는 같이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단수포진 E형이 있고 단수포진 1형이 있는데 E형은 외흉부에 생기는 거고 1형은 입 주위에 생기는 거거든요. 하지만 입 주위에 생겼어도 구강성교를 할 경우 타입 2로 감염을 시킬 수도 있고 특히 거기 상처가 있을 때 감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타입 1이든 타입 2든 포진이 있고 궤양이 있을 때는 성관계를 좀 피하거나 키스를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질, 매독, 에이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균이죠. 이런 것도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반드시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의사가 반드시 같이 치료해라고 검사 결과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파트너가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가야겠죠. 그런데 이제 이 균인데 예를 들어 가드넬라나 캔디다, 유레아플라즈마 파붐,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라이티쿰, 그리고 헤르피스 1일 경우는 만약에 파트너에게 아무 증상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같이 치료해야 되는 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로 사람들이 헷갈려서 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 집에 가서 같이 치료하라고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혹시 너 바람 핀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균을 가지고 바람 폈다고 얘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균인데 피곤할 때 생길 수 있는 균입니다. 똑같은 STD 검사인데 여러분에게 검사 결과를 카피해서 주면 그게 한글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영어로 돼 있거든요. 영어로 돼 있는데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트리코모나스 베지나리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HS 타입 2, 나이세리아 고노리아, 트레포네마 팔리둠, HIV 이런 게 써져 있다. 그러면 같이 치료해야 되는 거고 가드넬라 베지나리스, 캔디다 알비칸스, 유레아플라즈마 파붐,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라이티쿰,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HS 타입 1이다. 그러면 증상이 있을 때만 치료합니다. 보통 검사 결과를 보면 이렇게 사람 이름이 써져 있고 이렇게 균 이름이 있고 그리고 판독지가 이렇게 균에 대해서 판독지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에게 STD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성관계를 맺었는데 평소와 다른 증상. 예를 들어 갑자기 내기 팬티 한 장 정도 적실까 말까 했는데 팬티를 서너 장 아니면 팬티라이너를 서너 장 갈아야 할 정도로 양이 많거나 가렵거나 악취가 나거나 아랫배가 아프거나 소변 볼 때마다 따끔따끔거리거나 특히 악취, 가려움, 하복부 통증, 소변 볼 때 타는 듯한 증상이나 잔뇨, 고름 같은 냉, 초록색 냉, 지지 같은 냉, 지나치게 많은 냉대야, 그리고 활발하게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규칙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병이 생겨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4분의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을 때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환에는 락토바실러이가 정상적으로 삽니다. 이렇게 락토바실러이처럼 우리 몸속에 노말 플로라 정상적으로 사는 균이 있는데 이런 균들이 뭐 유레아플라즈마 파붐, 가드넬라 같은 균이 특히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본인이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안 하기도 합니다. 특히 감기처럼
체내 밸런스가 깨지면서 질염이나 방광염이 유발되게 되는데 이 STD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모든 균이 성병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남편을 쥐잡듯이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말하고 싶습니다. 성병은 진행이 되어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장 마음이 아픈 경우 그 처녀예요. 결혼 안 했는데 클라미디아가 있었는데 증상이 없어서 한참 지난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아랫배가 아파서 왔는데 클라미디아인데 이미 골반염이 생겨서 양쪽 나팔관이 농양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나중에 불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균 검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들 중에는 뭐 하루에 여러 명 환자를 보니까 착 보면 알지 않냐고 말을 하는데 비슷한 증상을 말을 해도 성병인 균과 성병이 아닌 균이 비슷해요. 증상이.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하면 절대로 원인균을 알 수 없고 다행인 것은 에이즈를 빼고 거의 대부분의 균은 항생제를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먹으면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검사하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병만 갖고 남녀 관계가 깨질 만큼 두 사람의 신뢰가 단단하다고 하면 성병으로 인해서 남녀 관계를 굳이 깰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기처럼 생각하면 되거든요. 오늘 STD 검사를 할 때 뭐 파트너와 같이 치료해야 되는 균, 파트너와 같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균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때로 어떤 균은 혼자만 치료하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 소변 검사에서 첫 소변에서 본다고 하는데 병원에 왔을 때 첫 소변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립선 마사지까지 안 했을 경우 전립선에 염증이 있거나 더 그럴 경우 검출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일단은 검사해보고 같이 약을 먹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성병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감기처럼 굉장히 흔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가정을 깨트리거나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지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박혜성이었습니다.